자, 들어오시고. 네,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카톡이 와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일찍 들어가면 안 되냐고. 나는 지금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어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예, 그 들어야 했죠. 또 어떻게 그러겠어. 또. 자, 됐습니까?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얘가 좀 어려운데 요거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공제율을 안 주어졌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 공제율을 주어졌습니다. 그냥.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러니까 이 집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집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서, 자, 5억 원에 사서, 자, 요걸 15억에 판 거예요. 15억에. 자, 여러분 근데 이 집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유 기간도 넉넉해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여기 11억이었으면 다 비과세가 되는데 15억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잖아요. 요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 1세대 1주택, 자, 1세대, 자, 1주택이라고 하면 이 집은 투기 목적의 집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집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집이죠. 양도 차익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많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공제율을 안 줘줬어야 되는데 공제율이 얼마라고 그 문서에 줘줬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쉬웠어요. 되게 안타까워하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보유기간, 보유기간, 자, 곱하기 많이 해줍니다. 4%.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곱하기 2%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여기 거주하셨어요? 오케이. 자, 거주 기간 곱하기 4%. 각각 40%를 한도로 해줍니다. 각각 40%.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년, 자,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6개월 보유. 거주 기간은 그 중에 3년 6개월을 거주했다라고 할게요. 3년 6개월. 자, 이러면은 뒤에 거 지워버리고 54 20%, 43 얼마? 12%. 자, 두 개 합치면 얼마? 32%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거를. 양도 차익도 일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은 요 공제율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해주겠다. 자,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요. 잠깐만. 예. 자,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칩니다. 보유 기간 곱하기 4%, 40% 한도, 거주 기간 곱하기 4%, 40% 한도. 그래서 밑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호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집밖에 없고 보유 기간 중에서 거주 기간 얼마 이상?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5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504페이지에 자, 이제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요것도 4, 3, 12, 4, 4, 16, 4, 5, 20 요거만 알면 돼요. 근데 맨 밑에 한도가 각각 얼마다? 40%를 한도로 하겠다. 40%를 한도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 일단 이 사람이 아까 5년 6개월 보유하고 보호까지 쓸게 그냥. 자, 3년, 자, 7개월 거주했어요. 자, 이러면 보유기간 곱하기 4%니까 20%. 자, 4, 32, 12% 맞죠? 자, 합치면 얼마예요? 32%. 자,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16년 5개월 동안 보유했어요. 거주한 거는 3년 6개월 거주했습니다. 거주. 자, 여러분 3년 6개월 거주한 거에 대해서는 12% 맞죠? 자, 위에는 그럼 몇 프로예요? 40이라고 40. 한도에 걸리죠 이거. 16년 했다 하더라도 곱하기 4인데 최대 한도가 40이니까 40 합치면 얼마예요? 52%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 자, 2년 6개월 보유도 하고 거주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248 해서 16%죠. 그러면 안 되지. 자, 보유 자체가 몇 년? 그렇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백날 거주는 2년 이상 했다 하더라도 보유한 것 자체가 2년 6개월밖에 안 되면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가 더 중요하다, 보유가 더 중요하다. 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은 무조건 보유로 하고 그리고 그 중에 2년 이상 거주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렇게 특례를 해주겠다고. 각각 4%씩. 이해가죠? 자, 그러면 나는 5년 6개월 보유했어요. 보유 오래 했네. 됐어요. 자, 근데 거주한 게 만약에 자, 1년 6개월만 거주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때도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안 되는 거죠. 요건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돼요. 대신에 거주 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자, 이건 일반 공제율로 갑니다. 그냥 2%, 5, 2, 10 이렇게만 돼요. 이거는요.
요렇게 네 가지를 이해했으면 여기에 대해선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거 잘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20%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줘줬어요. 그냥 저 가슴 쳤습니다. 이거 안 주어서야 어려운 문제지. 이거 주면 뒤에 그렇죠. 이거 됐어요? 왜 어려워요 이거? 자 어쨌든 근데 이번 35회 시험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작년에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안타까워 죽겠어 진짜. 안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곱하기 2%, 30% 한도. 하지만 1세대 1주택 1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기본공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먼저 양가라고 쓸게요. 양도가액에서 자, 뭘 뺐어요? 자,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자, 양도 차익이었습니다. 자, 양도 차익에서 뭘 뺐어요,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줬었죠. 자, 여러분 뭐가 돼요? 소득금액, 네, 양도 소득금액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빼는 게 이제 기본 공제죠. 우리가 지금 양도가액 10억에 팔아서 취자양 취득가액은 5억이었고 자본적 지출은 1억이었고 양도비용 1,000이었고 차익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10년 보유했으니까 20% 빼고 나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를 뺍니다. 자, 기본 공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구만 해줬어요? 토지, 건물, 또 입주권. 이때 입주권은 승계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줬었죠. 얘는 그게 아니라 영어권, 이주권, 뭐 저기 주식, 파생상품,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모든 자산에 대해서 250만 원 다 해주겠다고요. 그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산별로 해준다, 소득별로 해준다. 자, 소득별로 해준다라고 하는 건 소득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별로 250이래요. 아니 그럼 잠깐만. 내가 만약에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만약에 파생 상품을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250 되는 거예요. 근데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만약에 건물을 팔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 250이다. 아니면 이거 통째해서 250이다. 통틀어서 그렇죠. 소득별로. 절대로 자산별로 250이 아닙니다. 네가 1년 동안에 부동산 등을 판 금액 거기에 소득 금액이 얼마니 구한 다음에 250 빼주겠다는 거고 파생 상품에서 250, 주식에서 250 이렇게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별로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문제에는 의미가 있죠. 25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계산 문제로서 요 250을 빼냐 안 빼냐가 이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연 250만 원 한도. 자, 그리고 보유 기간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에만 해주는데 내가 토지를 만약에 오늘 사서 3일 있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250만 원 공제는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본인 거죠. 자, 얘도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을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자, 이게 이제 기본 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양도소득세 자 신고 대상은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어요.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뭘 두고 있냐면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 국적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적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살고 있다는 거주자예요. 여러분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죠.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예요. 근데 누구냐 뭐 샘 해밍턴 같은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호주 사람이지만은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거주자면 국내 양도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뭐야? 샘 해밍턴 아저씨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지만 호주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신고하라는 얘기냐?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양도자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합니다. 손흥민이 런던에 있는 아파트 판 거는 우리나라 과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흥민의 집이 만약에 성동구 어디 있다고 칠게요. 그거 팔면 과세하겠다고. 이 뜻이죠. 자,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국외 부동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 신고를 하는데 기본 공제는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국에는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등기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무슨 스리랑카에 어디에 있는 홍차밭을 내가 팔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유기간 계산이 정확히 안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결국
미등기 국외자산으로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둘 다 안 되지만 기본공제는 미등기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250만 원 해주는 거야 뭐. 이거 됐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게 요 표입니다. 비교. 5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한 비교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자, 먼저 대상 볼게요. 장특공.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주고 누구는 안 돼요. 승계조합원은 안 됩니다. 자, 근데 기본공제 보시게 되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다 해줘요. 하지만 자산별로 해줍니까? 소득별로 해줍니까? 소득별로. 그렇죠. 오케이. 소득별로 해주고.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얘 보유기간이랑 관계 있다 없다? 보유 관계 없다. 오늘 사서 3일 있다가 팔아도 해주겠다. 자, 얼만큼 해줍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2% 하지만 30%를 한도로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아, 이거 원래는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여기 넘기 때문에 차익도 조금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40% 한도로 80%까지 해줍니다. 자, 근데 얘는 소득별로 연 얼마? 250만 원. 자, 그다음에 미등기 국외 장특공은 다 안 돼요. 미등기인 경우에는 장특공 안 되고 외국 부동산 팔아도 안 되지만은 얘는 미등기는 안 되지만 요건 뭐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빼면 과세 표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양도가액에서 출발을 했어요. 양도가액. 자, 거기서 필요광비를 뺐습니다. 필요광비 세 가지 뭐예요? 취자양,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혹시라도 모르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대신에 매감기 순서,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순서. 근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가액을 뭘로? 실거래가로 해야만 실제 지출된 금액을 뺄 수 있지, 매감환기를 썼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공제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특공을 빼주고, 장특공을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소득공제가 되겠죠.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 거기까지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기본과정 가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이제 무궁무진하게. 됐어요? 아니,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 뭔가 너무 쉬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어려운 거 했을 때 뿌듯하고 이런 거 없나? 없어.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자, 드디어 마지막 세율이네. 세율.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엔 35회 때는 최소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적은 걸로 한다, 큰 걸로 한다. 이거를 이 세율을 적용을 할까, 이 세율 적용할까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조건 세금 큰 걸로 한다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빼고 나머지예요. 자, 시험 문제는요. 만약에 상가 건물을 양도를 했습니다. 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세율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맨날 뭐였어요? 뭐 1천분의 23, 2.3%, 1천분의 3.5, 3.5%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0. 몇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요. 아유, 쿨해. 70%, 50%막 이렇습니다. 자, 먼저 미등기 몇 프로? 미등기가 7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에 사서 자, 이거 3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양도 차익이 2억 원이었죠? 자, 근데 이거 미등기래요. 자, 그러면 미등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백날리가 20년을 보유해봐라. 미등기인 경우에는 안 해주지. 자, 기본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과세표준 자체가 얼마예요? 그냥 2억이에요. 자, 여기 세율이 몇 프로다? 70% 대박. 70%. 1억 4천이 세금이요. 2억 남았는데 1억 4천이 세금인데 여러분 요거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만 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10% 붙습니까? 지방소득세. 그럼 1억 4천에다가 1,400만 원만큼이 더 받는다는 거. 1억 5,400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하죠. 너무하면 미등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하면 미등기 하지 말라고. 이거. 자, 그다음에 1년 미만 보유했습니다. 어떤 땅을 1억에 사서 3억에 팔았다. 근데 내가 6개월 보유하고 판 거다. 이러면 세율이 50%예요. 50%. 1년은 넘었지만 2년이 안 된다. 40%. 여러분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요. 50%, 40%. 50%, 40%. 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 좀 알고 있어야 돼요. 6에서 45%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 안 된다. 이러면 6%만 내고 과세 표준이 10억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 45%입니다. 이건요. 6에서 45%예요. 자, 그다음 나와 있는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면 비사업 토지를 팔기는 팔았는데 농지예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대지를 팔았는데 건물 없이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럼 주로 이제 뭡니까? 토지 중에 종합합산 과세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16에서 55%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에 비해서 얼마를 더해요 지금? 10% 더하는 거죠, 그렇죠? 16에서 55%예요. 비사업용 토지. 왠지 그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이게 아니라 지목에 안 맞게 쓰고 있다가 농사도 안 짓고 대지인 경우에 건물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미등기 몇 프로? 미등기 70%. 상가나 건물 팔았을 경우입니다. 자,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자, 비사업용 토지 16에서 55. 됐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어떻게 지금 설명할까요? 아니면 기본 과정 때 할까요? 둘 중에 해당하는 경우 큰 걸로 가겠다. 지금 해요? 나중에 해요? 지금 해요. 지금 하는데 잘 안 들어 근데 문제는. 예. 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어요. 비사토를 팔았습니다. 근데 내가 6개월 보유하고 판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6개월 보유하고 파면 얼마예요? 50. 자, 비사업용 토지 팔면 얼마? 16에서 55. 대부분은 얘가 크게 나오겠지만 뭐야 이게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비교하겠다고. 상가 건물을 팔았는데 상가 건물을 팔았는데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면 몇 프로예요 이게? 40%죠. 자, 그런데 오히려 1년 6개월 보유하고 판 거보다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얘가 세금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기본 세율은 여기저기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세율.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는데 45%고 어떤 사람은 2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40%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비교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기본 세율은 다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나 1년 미만이랑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무조건 크니까. 근데 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가. 야, 누구는 1년 6개월인데 40이고 2년 6개월 누구는 45고 이건 아니지. 두 개 중에 큰 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거봐 어려워하잖아. 그렇죠? 자,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적어 나와요. 산출세액 중에서 큰 걸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이제 삐진 게 너무 표가 나니까 이게 못 하겠어요 이제. 몰라. 자, 그다음 주택과 입주권입니다. 자, 주택과 입주권 똑같이 미등기는 70이에요. 야, 근데 얘가 다르죠. 1년 미만 보유하면 70, 2년 미만 보유하면 대박. 아까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었는데 얘는 70, 60이야. 70, 60 대박. 아니 그럼 난 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집 이거 동작구의 아파트 하나예요. 동작구 아파트를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8개월 만에 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 이거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70%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 대박. 집은 팔지 말라는 얘기니까 집은. 이거 좀 너무 높아요. 그리고 1년 70, 60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집이 하나라 하더라도 단기 보유하고 팔게 되면 무조건 70, 60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못 팔아.
문제는. 자, 2년 이상 보유하면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2주택이었다. 이런 경우에 20을 더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는데 3주택이었다. 이런 경우 30인데 자, 요거 언제까지?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자, 요거는 2024년 5월 9일까지는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개 어디 나와 있어요? 50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가운데 그 여기 황토색 2년 이상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할 때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꼭 읽어보세요. 2024년 5월 9일까지는 요거 없다는 거 요거요. 요거 없고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해주겠다고 그거요. 자, 마지막 분양권 1년 미만 얼마? 70. 1년 이상 얼마? 60. 대박이에요. 야, 아파트 분양받은 다음에 분양권 상태로 팔잖아요. 요거 6개월 보유하고 팔면은 세금이 70%. 1년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60%니까. 아니, 분양을 팔면 실제로 네가 살아야지. 그걸 왜 팔아서 차익을 남기니? 이 남긴 차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으로 거두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요거를 물어보는 게 34회 때 나왔습니다. 34회 때. 그래서 상가나 건물을 팔았을 때,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 토지를 팔았을 때, 주택이나 입주권 팔았을 때, 분양권 팔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세요.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네.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몇 프로예요? 60. 그렇죠.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분양권 60. 그렇죠. 상가 건물을 만약에 6개월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6개월 50. 주택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70. 분양권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70. 그렇죠. 오케이. 그 정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됐죠? 이제 보니까 양도세 세율이 엄청나게 높죠. 엄청 높아요, 진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마 이상 보유된다? 2년 이상.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팔 때도 무조건 2년 이상은 보유하고 팔아야 세율이 그냥 일반적으로 6에서 45% 이제 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초과 누진 세율은 5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과세 표준 1,400 이하인 경우에는 6%, 그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인데 이거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굳이 외울 필요식은 없고 맨 위하고 맨 끝에 정도만 듣잖아요. 1,400 이하가 6%, 10억 초과가 45%.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됐죠? 이제 두 가지 규정 남아서 두 가지. 자, 이제 불이익 규정이에요. 불이익 규정. 자, 딱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다주택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 이거 언제까지?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기본 세율을 그냥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없어요. 장기보호 특별공제 원래 안 됐었는데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언제까지? 2024년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얘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미등기 했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냐? 야, 세율도 얼마? 70이고 장특공?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는 요거 비사업용 토지. 자, 우리 비사업용 토지를 팔게 되면 기본 세율에다가 그러니까 누진 세율이죠. 자, 6에서 45%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10%. 자, 그래서 16에서 55%를 적용하고 자, 얘 잘 보십시오. 왠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장기보호 특별공제 되고 기본공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얘기할 거예요. 미등기는 순한맛, 매운맛. 얘는 되게 매운맛. 세율도 70.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배제. 이것도 배제. 비사업용 토지는 매운맛, 순한맛. 순한맛, 노란색 순한맛. 그렇죠. 세율만 조금 높다 뿐이지 장기보호 특별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줍니다. 이건요. 됐죠? 자, 이게 불이익 규정이에요. 원래 기본 과정 가시게 되면 이거 말고 뭐가 하나 있냐면은 국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그건 기본 과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 이걸 읽어보시면 자, 양도소득세는 납세부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당신이 얼마 받고 팔았는지를 신고를 해줘야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해요. 자, 이거 국세다 보니까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우리
세무서에다가 신고합니다. 물건 소재지에 신고합니까? 주소지에다 신고합니까? 그렇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결정이나 경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선 실거래가 매감기, 실거래가 매감환기 요거 순서대로 내가 정해다가 거기다 가산세를 더해서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도 예를 들어서 1월 6일 날 자, 내가 토지를 양도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양도. 이것도 소득세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2024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돼요. 이게 확정신고예요, 원래는.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러면 세상에 신고를 1년 5개월 있다가 신고하게 되면 일단 내가 까먹을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거 10억을 받으면 이 10억 중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있겠어요? 다 써버리고 없겠어요? 써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우리 예정신고 혹시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첫 시간에 했는데 이거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자 3월 말까지 일단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1억이다라고 신고 오케이 끝났어요. 끝났어. 굳이 이거 확정 신고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됐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23년도 9월 6일 날 건물을 또 양도한 거예요. 건물을. 자, 그럼 요거 이제 예정 신고 자 2023년도 11월 30일까지 이제 요것도 이제 신고를 했겠죠. 문제는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굳이 합산하나 합산하지 않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몇 프로? 6에서 45%라고 했죠. 이게 차익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6%. 요거 6%. 자, 요것도 6%라고 할게요. 근데 두 개 합치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요. 요때쯤 되면 항상 물어봅니다. 올해 또 양도한 거 있으세요? 이때. 그럼 갖고 오시라고. 합산하여 신고해버려요. 근데 요거 따로 신고하고 요거 다른 세무사무실에 가는 바람에 체크를 못한 거예요. 따로따로 신고했으면 확정 신고해줘야 되거든요. 왜? 세금이 달라지니까. 확정 신고는 뭐다? 그러니까 정산. 예, 정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예요? 주소지. 그렇죠.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다 그런 경우 어디로 갑니까? 거소지로 갑니다. 요거는 근데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보다는 요거 잘 물어봐요. 요거. 비거주자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주소지가 없잖아. 근데 이분이 만약에 중국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주소는 없지만은 여기서 중국집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사업장이 있냐? 그런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저는 근데 원어민 강사라서 사업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요 순서대로 가요. 원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양도세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뭐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 어쩔 수 없이 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비거주자 많이 물어봐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2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죠? 자, 예정신고 보겠습니다. 실무상으로든 아니면은 수업 목적으로든 확정 신고보다는 예정 신고가 훨씬 중요해요. 예정 신고. 자, 보시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양도. 절대로 여러분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자, 근데 우리 취득세 때도 요거 한 적 있어요. 2023년도 7월 16일 날 자, 이때 이제 대금을 청산을 했죠. 잔금 다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이때 받은 거예요. 이건 9월 만약에 16일 날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까? 이달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까? 이달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그렇죠?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됐죠? 자, 수업 목적으로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해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부담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 얼마짜리? 5억짜리. 자, 보증금 얼마 껴 있다? 3억 원. 자, 그러면 아들이 내는 세금은 무슨 세금? 취득세. 자, 또 증여세. 자, 증여세. 자, 우리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자,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대신에 5억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죠. 3억은 유상취득입니다. 2억은 무상취득입니다라고 나눠 신고합니다. 잘하셔. 자, 아버지는 무슨 세금? 자, 양도세입니다.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는 일단 논외로 하자고 이거는. 자, 논외로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국세고 증여세도 국세예요. 자, 요 증여 행위가 일어난 게 2023년도 7월 16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양도세는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냐면 9월 말까지예요. 9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냐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럼 10월입니다. 10월. 아니 똑같은 국세인데 어떤 거는 2개월, 어떤 거는 3개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버지 양도세는 아버지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나는 증여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래요? 되게 아들이 신고 납부 같이 하죠.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일로 맞출까 권리를 뺏으면 안 되지. 이제 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거는 몇 개월이다? 3개월. 그렇죠. 오케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부담부 증여는 3개월. 부담부 증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월,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다던가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 예정 신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손해 보고 팔았다, 남긴 게 없다라고 하는 거를 신고를 해줘야 알지. 신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건. 가끔 이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나는 5억에 사서 5억에 팔았대. 근데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그럼 가산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가산세는 없긴 없는데 어쨌든 가산세가 없으려면은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줘야만 가산세가 있나 마나 없는 거지. 이거 신고 안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해요? 매감기, 매감환기 순서대로 찾아다가 고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라고 신고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오답으로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의무는 없다. 아니에요. 해줘야 돼요. 자, 다음에 확정 신고입니다. 확정 신고. 자, 1년치를 그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자, 밑에 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에 과세 표준이 없다든지 만약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문해라. 신고는 해라. 네가 번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라 이 얘기죠. 자, 근데 파란색 주교.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아까 3월 달에 토지 팔고 올 한 해 양도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었을 때 굳이 예정 신고했으면 확정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 아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 기역만 잘 보시면 돼요. 기역. 해당 연도 누진세율 정대상.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6에서 45%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요거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번 이상을 했는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요때는 확정 신고해야 돼요. 됐죠? 자, 그 나머지 밑에 니은, 디귿, 리을은 그냥 끝에 것만 보시면 돼요. 뭔가를 적용을 했더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항상 끝에 것만 보시면 돼요. 산출세액이 달라지네? 아, 이런 경우에 확정 신고해야지. 요거보다는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이. 이렇게. 자, 됐죠? 자, 우리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몇 개월? 3개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라 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예정 신고 환자는 확정 신고 안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자, 분납입니다. 분납. 분납. 오늘 유난히 지쳐 보이세요, 다들?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일찍 끝날 거예요, 오늘. 한 1시도 안 돼서 끝날 거 아마. 좋죠? 그런 건 좋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보시면 분납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잘 보셔야겠죠. 얼마 초과? 자, 그럼 몇 개월? 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023년도 자 3월 16일 날 자 토지를 팔았는데 자 요거 이제 신고 언제 하냐면 5월 31일까지 하겠죠. 근데 세금이 얼마냐면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네, 만 원. 1,000만 원. 자, 이러면 일단은 원래 납기 5월 31일까지 얼마는 내야 된다. 1,000만 원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0일까지 600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만 좀 커졌다 뿐이지 나머지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1,200 내고 400 내겠다.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야 할 금액이 만약에 3,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5월 31일까지 일단 얼마? 1,500. 자, 그리고 7월 31일까지 얼마? 1,500 가능해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2,000만 원 내고 자, 그다음에 1,000만 원 내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1,000만 원 내고 2,000 낸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게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인데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다. 한 1,600이 나왔다. 이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 넘습니다. 3,000이다. 50% 이하 금액에서 나중에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금액만 좀 떴다. 네, 4배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분납 신청해야 되죠. 자, 이것도 신고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게 아니라 신고서에 보시면 그냥 분납할 금액 얼마 쓰는 한이 있어요. 거기 쓰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예정 신고 때는 분할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확정 신고 때만 된다. 자, OX. X라는 거 XXXX.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예정 신고 기한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정 신고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정 신고 시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오히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왠지 예정 신고 때는 안 될 것 같거든. 아니에요. 예정 신고 때도 되고 확정 신고 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 물납 될까요? 안 될까요? 물납 안 됩니다. 우리 물납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오로지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거죠. 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벌써 또 이거 해야겠네 이제. 네, 그렇죠. 부가세 뭐 이렇게 국세란 무엇인가 이것도 또 해야 돼요, 그죠? 기분이 좋죠. 왜 좋죠? 근데 쉬운 걸 넘어가잖아. 그게 또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없는데 자,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월 16일 날 자, 이렇게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만큼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100만 원만큼을 자, 지방소득세, 네, 지방소득세로 이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잘하시니까 국세는 대부분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였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거 판 거는 뭘 팔았냐면 용인에 있는 걸 팔았다라고 할게요. 용인. 자, 요 양도세 있잖아요. 양도세 용인세무서에 신고합니까? 동작세무서에 신고합니까? 동작세무서. 자, 이거는 동작세무서예요. 이제 문제 얘입니다. 뭐야?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그러면 용인에 있는 용인시청에 신고해야 되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얘만 그래요. 일반적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가는데 자, 얘도 동작구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지워 그럼 지워. 그래서 애써 지워요 그냥. 그러니까 납부할 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붙는 건 없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신고서가 두 개란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있고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2개예요. 이 2개를 하나는 동작세무서에, 하나는 동작구청에 따로따로 뭔데요? 그러면 세무서에 한꺼번에 주면 거기서 보내요 이렇게.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감면시에 양도세를 감면한 경우에 제 감면세액의 20%만큼은 뭘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했었죠. 그래서 왜 우리 집 수용당하게 되면 원래 양도세는 1억이지만 10%만큼 깎아주더라.
1,000만 원 깎아주는 거에 20% 200만 원만큼을 농특세로 토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됐죠? 자,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7주 동안에 했던 이 과정, 여러분 이게 정말 뭐랄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엑기스 최소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했으니까 여기 이번 기본 과정 아니 기초 과정 때 했던 내용은 빼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됐죠?